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 뉴 레이입니다. 레이는 모닝과 함께 기아의 경차 라인업에 속하는데 그 성격은 많이 다르죠. 레이는 실내 공간을 극대화한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과 부분 변경 또는 풀체인지 주기가 달라요. 레이는 아직까지 풀체인지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더 뉴 레이가 두 번째 부분 변경입니다. 레이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편의 사양 또는 ADS가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엔진은 1.0 가솔린 한 가지고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에 내비게이션이나 드라이브 와이즈 2가 적용된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1,920만원입니다. 레이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앞뒤의 디테일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디테일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상 자체가 좀 달라졌죠. 레이는 각진 디자인이 많긴 했지만 좀 동글동글한 그런 디테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귀여운 좀 이미지 또는 얼굴이었는데 부분 변경 모델은 그거보다는 직선이 좀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선이 조금 더 굵어졌죠. 그래서 기존의 귀여운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얼굴이 됐습니다. 가장 특징이 그릴인데 전기차처럼 그릴 전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주면은 이 차가 아마 전기차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년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 전기차의 디자인을 미리 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전면에는 스타의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됐고요. 주간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귿자를 좀 거꾸로 돌려놓은 모습인데 이 하얀 색상이 눈에 좀 잘 띕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도 디자인이 달라졌죠. 레이를 측면에서 보면 이 차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톨보이 스타일의 박스형 디자인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실내 공간을 극대화한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앞뒤 오뱅도 굉장히 짧게 설정을 했죠. 그리고 측면 유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통상적인 차들보다 전고도 높습니다. 통상적인 승용차는 전폭보다 전고가 더 크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전폭과 전고의 비율이 최대 1대1인데 이 레이는 전고가 더 높습니다. 후면 역시도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후면에 좀 더 굵은 선이 들어갔고요. 특히 가로 라인을 강조를 해서 앞보다 뒤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리어 범퍼 역시도 전기차를 예상하는 것처럼 머플러를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 장식조차도 없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옵티머 H724, 사이즈는 175에 50알 15입니다. 레이의 알로이 사이즈는 14인치와 15인치 두 가지가 있죠. 레이의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외장 디자인은 앞뒤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은 틀을 또는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계기판이 바뀌었죠. 레이는 기존의 경차 또는 통상적인 자동차와 이 비율 또는 실내의 구성이 좀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 유리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러니까 차지 사이즈에 비해서 유리의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유리 자체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앞유리도 거의 중형차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어서 실내에 앉으면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A필러 앞쪽에 있는 삼각창도 면적이 꽤 큰 편이고 저것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할 때 조금 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이 앞쪽의 대시보드도 넓이가 굉장히 넓은 편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가 보닛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앞쪽으로 더 쭉 넓게 뺀 것 같아요. 레이의 내장은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는 그레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틀은 동일한데 이런 대시보드라든가 그러니까 이 앞쪽의 센터 패시아 부분의 색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모니터는 기존과 같은 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 기아차 중에서 이제 8인치 모니터를 쓰는 차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죠. 지금 보시는 게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에 그 와이드 타입 또는 돌출형 이거보다 큰 사이즈를 보다가 이 8인치를 보니까 이게 좀 확실히 작아 보이네요.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셋업에 있습니다. 셋업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큰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참고로 이 터치의 반응도 확실히 위급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고요. 운전자 보조에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경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음량이라든가 주행 안전, 주차 안전 우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차로 안전이나 후측방 안전 이거 당연히 다 체크를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주차 안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설정에서 후방 모니터 유지 그리고 또 화면 설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후진으로 주차할 때 물체가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색상이 바뀝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스티어링 가이드라인 연동 외에는 딱히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경차답게 이 화질도 좀 떨어지는 편이죠. 센터 패시아도 다른 차와는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기어 레버는 플로어 쪽에 있잖아요. 이 차는 이 센터 패시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 이렇게 스티어링과 이 기어 레버가 유난히 좀 가깝죠. 그리고 이 자체가 좀 높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어 레버와 함께 이런 공조장치의 버튼들도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공조장치는 이렇게 작은 액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단에 원이 있는데 각각 4개의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게 송풍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프 버튼 또 이게 아래쪽에 있어요. 이 차는 통상적인 센터 플로어가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이 이게 뚫려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좀 쉽게 넘나들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좀 좁은 곳에서 주차할 때 반대쪽으로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편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와 C볼트가 있고요.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상위 모델과 달리 통풍 시트는 2단계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레이가 실내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많은 것에 비해 이 핸드폰을 놨을 때 그런 그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뭔가 너무 좀 밑에 있는 편이죠. 실내는 수납 공간이 많은 편인데, 이런 동반 녀석 앞쪽에 이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괜찮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플로어에는 컵홀더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좀 길쭉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딱 핸드폰 들어가고도 좀 길이가 남는 그런 공간이죠. 이 오버헤드 콘솔의 수납 공간은 이게 승용차가 아니라 약간 좀 트럭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통 큰 트럭들 보면은 이 오버헤드 콘솔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차가 좀 그래요. 근데 이 상단의 수납 공간은 용량이 꽤 넉넉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여기까지 쭉 뚫려 있어요. 심지어는 이 차가 선바이저도 큰 편이고요. 오히려 상위 모델보다 더 큽니다. 거기다가 이 유리도 더 크죠. 운전대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 아래쪽에 하이그로시가 적용된 것 빼고는 뭐 기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왼쪽이 오디오와 음성인식이고, 오른쪽 스포크가 ADS와 트랙 컴퓨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가 운전대의 그 조절 폭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계기판이죠. 계기판이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풀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따로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 또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테마 A, B, C가 있습니다. 지금이 A고요. 이게 B, C. 그러니까 이 테마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랙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아차들에 표시되는 그런 그 UI,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심지어는 운전대 왼쪽에도 이렇게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ESC와 운전대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가 풀옵션인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 그 버튼 2개가 죽어 있는 거는 약간 좀 보기가 아쉬운 부분이죠. 레이의 실내 디테일을 보면은 차 사이즈 대비 좀 큰 부분이 많은데, 이 시트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차가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가 괜찮은 편이고요. 의외로 그 좌판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은 시트의 쿠션이 약간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시트도 쿠션이 좀 부드러운 편인데, 이 차는 그거보다 시트 쿠션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약간 더 푹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운전석에는 팔걸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 적용된 가죽이 또 의외로 두껍습니다. 유리는 운전석만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가 전고가 높다 보니까 차 사이즈 대비해서 이 도어도 좀 큰 편입니다. 레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인데, 특히 2열 공간에서 그런 장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슬라이딩이 가능해서 공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면은 무릎 공간이, 제가 앉을 경우에 무릎과 앞좌석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랜저와 비슷한 그런 무릎 공간이죠. 그러니까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키면은 이 무릎 공간이 이렇게 좀 많이 남죠. 참고로 이쪽의 시트는 가장 앞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생각보다는 무릎 공간의 여유가 약간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그 2열 공간을 좀 더 극대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에 또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2열의 공간에서 좀 강점이 있죠. 참고로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열선 3단계가 있고요. USB 단자가 있고, 그리고 또 밑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있는 것 치고는 또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이 정도가 남고요. 2열 도어 포켓 치고는 또 용량이 괜찮은 편입니다. 레이의 도어는 비대칭인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왼쪽은 스윙 타입이고요. 오른쪽은 미니밴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방식인데, 특히 이쪽의 도어는 거의 90도를 열려서, 그러니까 문을 다 열면은 보시는 것처럼 들어간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참고로 동반 좌석 시트는 이 레버를 한번 당기면 이렇게 완전히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켰을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딱 이 정도고요.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렇게 접으면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죠. 심지어는 운전석 시트도 헤드레스트를 뽑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모든 시트를 접으면은
그러니까 차박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쪽에 작은 수납 공간 2개와 컵홀더가 있고요. 컵홀더가 이쪽에만 있고 이 반대쪽에는 없어요. 참고로 트렁크는 당연히 수동이고요. 생각보다 이 트렁크가 조금 무겁습니다. 예, 정차 시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 차가 주행 중에는 방음이 부족해서 외부 소음이 많이 큰데 정차 중에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저 엔진과 운전자, 정확히는 이제 귀, 머리가 있는 부분이 이게 거리가 좀 있어요. 자체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는 이 운전대나 진동 대책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트는 진동이 조금 있는데 운전대는 진동이 굉장히 좀 약하게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급이 낮고 기동수가 작고 그러면은 이 에어컨을 켰을 때 이렇게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또는 진동 늘어나는 폭이 더 큰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키면은 운전대나 이 시트로 늘어나는 그 진동이 이제 바로 느껴져요. 물론 이게 에어컨 처음에 켰을 때 초반에 기동할 때 그때 가장 크긴 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리터 가솔린 MPI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문 가솔린 자연흡기 MPI 엔진이죠. 파워트레인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 느낌도 거의 같습니다.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레이는 주행에서는 이제 변속기가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변속기가 단수가 4개라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변속기 자체가 좀 옛날 그런 성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전에 현대차의 변속기는 이랬지. 딱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엔진이 좀 출력이 낮아서 좀 연비를 또 경차잖아요.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겠지만 좀 대체로 좀 반응이 늦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좀 킥다운 할 때 좀 이렇게 미끄러짐도 있고 파워트레인이 동일해서 주행 느낌도 거의 비슷한데 하체는 기존보다는 약간 좀 더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도 좀 푹신했거든요, 하체가.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트도 이게 쿠션이 조금 더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 대비해서 약간 좀 더 푹신해진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차가 도심 컨셉이어서 이렇게 낮은 속도로 저속으로 주로 다닐 때 좀 적당한 그런 푹신한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게 엔진이 같은데 1인승 밴이랑 엔진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1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승할 때 아니 이런 1인승 밴의 경차 1리터 엔진인데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머슬카처럼 되게 좋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차는 이제 그만큼은 아닙니다. 경차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방음은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보통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이 차는 타이어 소리 플러스에서 뭔가 구동계 쪽에 약간 좀 기계음이 같이 좀 들리는. 그러니까 보통 차의 경우에는 저런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90으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거의 이제 절반 또는 그 이상인데 이 차는 이제 구동계 소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 밖에서 보면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뭔가 바람 소리가 좀 잘 나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90으로 달릴 때도 요 상단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잔잔하게 있어요. 고속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더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게 다른 차와 좀 다른 점입니다. 레이의 컨셉이 개방감과 넓은 실내 공간인데 특히 실내에 앉으면은 이 큰 개방감이 좀 잘 느껴집니다. 유리 같은 경우도 이게 좌우의 폭은 좁지만 상하로 높아서 진짜 중형차와 좀 비슷한 그런 사이즈고요. 이 측면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크죠. 보통 우리가 승용차에 타면은 이 유리의 끝이 눈높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올려다보죠. 유리의 끝이 이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앉았을 때 이 헤드룸, 그러니까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이 차는 주먹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우의 폭은 좁아도 헤드룸이 높기 때문에 차에 앉으면은 생각보다는 차 실내가 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이드미러 양쪽에 사각지대도 꽤 적은 편이고 후방 시야조차도 괜찮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레이의 회전 성능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게 코너링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차가 딱 봐도 무게중심이 높잖아요. 타이어도 되게 얇고 그래서 코너 빨리 돌면 자빠질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ESC를 그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측면에 G가 좀 강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ESC가 바로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출력이 안 살아나죠. 출력을 못 살리게 애초에 딱 중간에 풀가속을 해도 엔진 출력이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속도도 낮고, 이게 무슨 포터나 봉고 그거와 좀 동일한 내리막에서 그거와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도심 컨셉 또는 속도가 80 이하로 한정할 경우에는 저는 승차감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낮은 속도 있지만 방금 같은 과속방에서 나올 때 생각보다 충격을 좀 흡수를 잘 합니다. 제가 이 차가 하체가 좀 이렇게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안 좋은 노면에서도, 그러니까 뭐 승차감이 되게 빼어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경차급 치고는 이 정도면은 그냥 도심 시내 위주로 다니기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레이는 통상적인 자동차와 이게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운전 자세도 좀 다릅니다. 제가 보통 운전 포지션을 맞출 때 일단 브레이크 페달,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꽉 밟았을 때 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게 딱 대략 그런 자세로 먼저 맞추고, 이제 등받이 각도 대략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운전대를 조절을 하는데, 이 운전대 그 조절 폭이 이게 좀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드라이빙 스쿨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목을 쭉 폈을 때 이게 정상에 오라고. 근데 이게 좀 짧아서, 그러니까 제 운전 자세를 맞추려면은 이거를 좀 더 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대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대의 그 조절 폭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차는 그 운전 자세가 약간 좀 남성이 아니라 좀 여성에 더 맞는 그런 운전 포지션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게 됩니다. 파워트레인이 동일하니까 가속력도 뭐 거의 같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정지에서 130km까지 가속 시간이 이게 31초, 32초 이 정도인데, 이거는 그 3년 전에 시승했던 레이와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차가 높으면은 이제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서, 특히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저항이 더 큰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가속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엔진인데 모닝과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게 도심 컨셉이어서 100km 이상의 그 속도에서는 이렇게 좀 유효한 좀 가속력을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마일드하게 가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른 차들처럼 킥다운을 하면은 이제 훅 하고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좀 답답하고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밟고 다니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속도가 좀 올라가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가속력은 모닝과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고요. 이거보다 가벼운 1인승 밴 그거보다도 조금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1인승 밴이 그게 안에 다 탈거해서 가볍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보다는 좀 더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도시명 컨셉이어서 파워트레인부터 뭐 하체의 세팅 또는 그 연비까지 좀 저속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내 주행에. 그래서 보통 경차를 가리켜서 이게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연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이고. 근데 확실히 시내만 다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거보다 이제 배기량이 큰 차와 확실하게 좀 연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은 단거리를 이제 시내로 다닐 때 보통 연비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좀 출력이 세거나 그러면 연비가 그렇게 단거리에서는 막 5, 6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되게 짧은 단거리 가도 금방 리터당 10km가 넘고, 반면에 고속으로 올라가면 또는 풀악셀을 하면은 거기서는 생각보다 또 차이가 좁혀지고,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게 순간 연비가 대략 한 리터당 한 18에서 한 20km 그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리터당 90으로 크루징 할 때 이 순간 연비가 이 정도면은 그 출력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닙니다. 왜냐면 아반떼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에서 크루징 하면은 이거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그 저배기량의 차들은 좀 저속에서 좀 더
효율이 좋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연비를 좀 고려해서 그런지 기어가 좀 나중에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출력이 낮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략 한 80 정도에서 킥다운을 해도 그냥 되게 마일드하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좀만 좀 기울어진다 라고 하기 딱 그 감지가 되면은 저 엔진 출력을 좀처럼 안 살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네요. 다른 차보다 코너에서. 예, 이번에 시승한 더 뉴 레이는 두 번째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차들은 부분 변경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풀 체인지 하잖아요. 근데 이 레이는 이제 부분 변경을 이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일반적인 차들과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통상적인 차들과는 다르게 부분 변경을 이제 두 번을 한 거죠. 차가 바뀐 부분을 보면은 딱 부분 변경에 맞는 그 정도의 변화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파워트레인은 동일하지만 편의 사양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기존에 레이에 요구되던 그런 편의 사양 중에 그래도 좀 경차지만 이런 건 있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로 중앙 유지가 있고요.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차로 중앙 유지 그리고 ACC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번에 차로 중앙 유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크루즈 컨트롤은 ACC가 아니고요, 일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볼리나 토레스처럼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 타입이고, 참고로 이 4단 변속기가 가끔 튑니다. 변속이 늦으면서도 가끔 튀기까지 하죠. 이게 차로 중앙 유지가 있고, 반면에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 타입이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사용 안 하고 여기 보시면은 운전대 그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계기판의 가운데 녹색 운전대 그림이 뜨는데, 그러면은 차로 중앙 유지가 실행이 됩니다. 이 차로 중앙 유지가 사실은 차급과 상관없이 좀 대동소이하고, 특히 또 차급과 상관없이 나중에 나온 모델일수록 조금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뭔가 이 차로 중앙 유지도 약간 좀 예전에 초기 버전의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거보다 상급의 차들과 비교해서는 중앙을 유지할 때 뭔가 약간 좀 더 스티어링을 조절하는 양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에 경차 수요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모닝과는 좀 차별화된 성격의 차가 필요한데, 그런 차가 바로 이 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레이 같은 경우에는 경차지만 중형급 이상의 또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을 주로 운행하고 또는 도심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이 레이가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1인승과 또 2인승 밴도 있으니까. 단점은 뭐 레이의 성격을 감안해서 또는 경차니까 대략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존에 비하면은 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자, 이 차가 지금 풀옵션 사양인데, 이 차 풀옵션이 1920만 원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예, 이로써 기아 더 뉴 레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